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열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요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된 변수를 갖다 이제 여러 개를 갖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룹화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용해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적인 측면들을 갖다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1차원 배열을 갖다 좀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제로 들었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 즉 인트라든지 더블용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형, 이제 이 문자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요 캐릭터를 갖다 그룹화시키는 문자 배열, 즉 문자열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좀 접근하겠다라는 형태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갖다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해서 스캔F 계열의 함수라든지 이제 프린트 계열의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 문자열 쪽에서 입력을 갖다 할 때는 스캔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썼을 때는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트링 함수 계열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스캔F 계열과 캐스트링 함수의 계열의 이제 차이점들을 갖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자열들을 갖다가 우리가 포인터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도요, 결론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공간에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일반 변수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주소값이냐 일반 데이터냐 이 차이점일 뿐이고, 그래서 이 포인터도 그룹화 시켜 가지고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널 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널 문자.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제 0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런 문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뭐 고정길이 문자라든지 아니면 가변길이 문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변길이 문자 쪽에서 이제 이와 같이 문자열의 개수를 처음에 요 앞에다 이제 이와 같이 명시를 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은 문자열의 개수가 하나인지 5개인지 10개인지 몰라요.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런 가변길이 문자를 갖다 표시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와 문자열 상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와 상수를 할 때요, 우리가 문자 상수와 문자열 상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자 상수와 문자열 상수를 하게 되면, 자, 뭐 대문자 1을 작은 따옴으로 묶게 되면 얘는 1바이트 65라는 값을 기본적으로 A 아스키 코드 값을 기본적으로 저장하고요. 얘는 문자 열 상수입니다. 큰 따옴으로 묶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붙냐면 문자의 끝을 표시하는 널 문자가 자동으로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를 갖다 기본적으로 찍기 위해서 프린트F에서 큰 따옴표를 묶게 되면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붙는다. 내가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 플러스 1 널 문자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자를 상수로 갖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널 문자가 붙기 때문에 얘는 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빈 문자를 하게 되면 얘는 널 문자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와 같은 그림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식화 시켜 놓은 것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배열했을 때도 한 원소의 크기가 캐릭터고요. 얘는 이제 배열의 원소 개수를 갖다 의미하죠. 그래서 1바이트짜리 13개니까 13바이트를 갖다 이렇게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이 STR 같은 경우는 요 할당받은 요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식별자가 되는 형태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에서 했었던 것처럼 자, 배열을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중괄호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 문자열 상수에 있는 데이터들이 요 스트링 str이라는 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화 됩니다. 당연히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붙겠죠.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 문자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 1차원 배열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룹화 시켜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하이클릭서를 갖다가 한 문자씩 문자 상수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번거롭겠죠. 작업하는 형태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이클릭서가 자동으로 이제 초기화되는 형태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배열 쪽에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뭘 생략할 수 있다? 원소 개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자 개수에 맞게 알아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겠죠. 근데 뭐예요? 이 하이클릭서 문자 개수 플러스 1 뭐까지 널 문자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플러스 1바이트가 이제 추가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이제 문자 배열, 즉 문자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테스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내가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몰랐을 때는 일반 변수로 문자 4개를 갖다 저장하려고 하니까 캐릭터형 변수를 몇 개를 준비하겠습니까? 4개를 준비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요 A라는 변수에다가 뭐 첫 번째 T를 갖다 저장을 하고요. 자, 순서대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갖다 할 때는 이 문자들의 순서도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단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는 요 문자를 갖다가 각각의 변수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ABC라는 요 일반 변수에다가 문자 하나씩을 갖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문자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C라는 변환 코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요 문자 개수, 그러면 내가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단어가 문자 몇 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수를 4개를 확보하든지 10개를 확보하든지 뭐 12개를 확보하든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또 출력할 때마다 이와 같이 변환 코드 %C를 갖다 매번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불편함들이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를 갖다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다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이죠. 그래서 내가 4개의 문자를 갖다 저장하려고 하니까 캐릭터형을 어레이 대괄호 4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자, 방금 했던 것처럼 ABC라는 일반 변수가 가지고 있었던 요걸 갖다가 배열로 처리하니까 어레이 대괄호 0의 첫 번째 문자, 그래서 어레이 대괄호 1의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똑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ABC라는 이제 독립된 변수를 했는데 이거를 그룹화 시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레이 대괄호 0 이걸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어레이 인덱스 값 0, 1, 2, 3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테스트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내가 그 문자 개수만큼 변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인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린트F 쪽에서요, 변환 코드 %s라는 게 있습니다. %s라는 이제 변환 코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을 할 때도요, 헬로 월드를 갖다 출력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printf라는 요 함수를 갖다 쓸 때 그냥 변환 코드를 갖다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이렇게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이제 헬로 월드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환 코드 %s라는 변환 코드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s라는 변환 코드, %c는 이제 한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이제 이 %s는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 상수라고요. 문자 상수는 이 헬로 월드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시작 주소값 1000번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intf라는 요 함수한테 내가 뭘 넘겨줬냐면 이렇게 이제 문자 상수만 이렇게 명시해주면 이 헬로 월드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값 1000번지 주소값을 넘겨준 거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s라는 변환 코드는 이 1000번지부터 뭘 만날 때까지 출력하냐면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해주는 기본적인 변환 코드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자,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문자 열을 갖다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위에서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갖다 쓰지 않고 %s 여기다가 뭐만 주냐? 자, array라는 배열 이름만 준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겠어요? array라는 배열 이름만 주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array를 갖다가 위에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했죠. 그러면 얘가 이제 array고 배열 이름 뭐라겠습니까? 자,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수가 1000번지를 의미한다겠죠. 그러면 이 printf라는 요 함수한테 야, 1000번지부터 출력을 해.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해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요 테스트를 갖다 할 때 테스트라는 요 문자들을 갖다 각각 저장했지 널 문자는 제가 따로 저장을 안 했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시작 주소 여기 1000번지부터 자, %s가 %c를 필요한 만큼 while문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결론 이제 %s라는 것은 %c를 필요한 만큼 계속 반복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요 array가 이렇게 이제 그 1000번지부터 4바이트를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 메모리 공간 너머는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 튕겨버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s는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 쓰레기 값이 계속 이제 출력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 그래서 자, 일반 수치형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때와는 다르게요. 문자를 갖다 저장할 때는 내가 저장하려는 문자 개수 뭐 플러스 1 널 문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널 문자를 저장해서 여기까지가 문자의 끝이 표시하는 널 문자까지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만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일반 변수로 문자를 처리했을 때와 이렇게 문자 배열을 갖다 이용해서 처리하는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문자를 처리할 때는 맨 마지막에 뭘 우리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까? 널 문자까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헬로 월드라는 문자 상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제가 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자, 요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첨자 연산을 갖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c로 하고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요 위에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테스트가 되고요. 요게 이제 테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됐겠죠. 그러면 자, 제가 요 테스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넣을 문자, 이 문자의 시작 주소가 1000번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문자를 상수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s를 할 때는 여기 시작 주소 1000번지 값을 넘겨줘서 넣을 문자를 만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출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할 때 첨자 연산은 기본적으로 뭘 숨겨놓은 거라겠습니까? 자, 포인터 연산을 기본적으로 숨겨놓은 거라겠죠.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이제 대상체, 이 내부적으로 이제 포인터 연산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문자 상수에다가 첨자 연산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테스트라는 요 문자 상수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여기에 시작 주소 1000번지 값을 의미한다고요. 거기에서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겠습니까? 1000번지죠. 1000번지에서 0칸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 요 t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한 형태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자, 주어진 주소 테스트라는 문자를 상수에 가장 첫 번째 1000번지에서 3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에 있는 대상체, 요 두 번째 t를 갖다 의미를 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문자열을 갖다가요,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 특히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입력받거나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scanf 계열이라든지 printf 계열의 함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scanf 계열의 함수, 우리가 이제 scanf 함수라든지 scanf 언더바 s라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자를 갖다 뭘로 하냐면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갖다 기본 구분자로 해서 읽어옵니다. 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는 것은 자, 공백과 뭐 탭 그리고 엔터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블랭크 그리고 이제 탭이라든지 엔터 값, 이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갖다 입력을 받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이 뭐 테스트 같이 이제 따닥따닥 이제 붙어 있는 이제 문자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헬로우 하고 한 칸 띄고 월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주소 값을 할 때도 서울시 한 칸 띄고 무슨 구 한 칸 띄고 무슨 동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공백을 포함된 문자를 갖다 scanf는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를 갖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scanf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구분자로 읽어오기 때문에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s를 갖다 하게 되면 %s로 해가지고 입력받으면 뭘 만들, 요 공백,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자만 이것만 읽어오고 요 뒤에 공백 다음에는 요 문자를 읽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에서는 이제 문자를 갖다 입력받는 함수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받을 때는요, 이제 getString 함수 계열의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getString 언더바 s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getString 함수가 있는데, 요 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C 뭐 11부터는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getString 언더바 s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가 이제 요 앞에는 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 이제 명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문자를 갖다 저장하려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배열 선언을 갖다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str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저장하려고 한 공간에 시작 주소값 이 st를 갖다 기본적으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이 getString 언더바 s라는 함수가 get차라든지 scanf 함수가 읽어왔었던 표준 입력 버퍼에서 문자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읽어옵니다. 뭘 만날 때까지 엔터 값을 만날 때까지 읽어옵니다. scanf 계열의 함수와는 틀리게 공백이라든지 탭을 만나도 계속 읽어요. 뭘 만날 때까지 엔터 값을 만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읽어온다. 여기는 이제 사이즈 변산자를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배열 쪽에서 할 때요. 함수 프로토타입을 할 때 뭐 최대 최소 값이라 할 때 반환 값이 이제 주소 값인 함수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이제 어거지 문제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접근해 봤는데 문자열 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들이 이렇게 주소 값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반환 값들이 이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뭐 버퍼에서 읽고 와서 이게 저장하고 성공적으로 저장했을 때 이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값 1000번 요 1000번지 주소값을 기본적으로 반환을 해준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출력할 때도 이제 printf에서 %s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출력해도 돼요. 그래서 출력할 때는 printf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입출력 함수를 해가지고 toString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여기다 이제 출력할 시작 주소값만 넘겨주면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출력을 해주는 형태들이고요. 또 이제 이 출력할 때 또 이제 ftoString 함수도 있고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기본적으로 getString 함수 이전에 이제 C99 쪽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C11에서는 이제 아예 제거된 이와 같은 이제 getString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 getString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라? 요 getString 언더바 s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을 갖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문자를 한 문자를 입력할지 10개를 입력할지 100개를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버퍼 크기를 갖다 이제 1024로 이렇게 했고요. 이 버퍼 크기는 여러분들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버퍼 사이즈를 갖다 명시해 줘도 된다는 형태들이고 자, 사용자한테 자, 문자열 입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요. 자,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써가지고 입력할 때는 %s라는 변환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scanf 리눅스 쪽에서는 이제 scanf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니까 자, scanf 함수를 갖다 쓸 때는 이렇게 이제 %s 그냥 이렇게 이제 str만 이렇게 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scanf 언더바 s라는 함수를 갖다 쓸 때 주의할 거는 %c나 %s 즉 문자나 문자열을 갖다 입력받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버퍼 크기를 갖다 정확히 메모리 크기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받은 문자열을 우리가 요 str를 갖다 기본적으로 %s라는 변환 코드로 이제 기존에 이제 입출력 함수 빈번하게 썼었던 scanf하고 printf 함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 출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갖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자, 테스트라는 요 문자열을 요 %s로 해 가지고 받아서 요 str에다가 이렇게 저장했겠죠. 자, 얘는 이제 버퍼 크기가 1024지만 메모리 크기는 1024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변산자로 우리가 이제 str를 갖다 하게 되면 1024가 나오겠죠. 1024가.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요 %s 여기는 이제 이 스캐너 번더버가 이렇게 이제 뭐 테스트를 갖다 이렇게 하고 널 문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까지 그래서 이제 테스트만 이렇게 정확히 출력되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갖다 입력할 때도 홍길동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지금 이제 국어 이제 표준이 성과 이름을 갖다 붙여 쓰는 게 표준이라고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는 이제 그 국어 표준이 성과 이름을 갖다가 띄어쓰는 게 국어에서 기본적인 표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이 이제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했을 때 옛날 표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름과 성을 이렇게 띄어쓸 수 있는 경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어린 꼬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이제 사용자들을 갖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제 이름을 갖다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성과 이름을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다고요. 즉 공백이 포함된 문자를 하려고 할 때 이 스캔F 계열의 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기본 구분자로 하기 때문에 공백이나 탭이나 엔터값 이 셋 중에 하나를 만나면 거기까지만 읽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읽어왔어요? 홈까지만 읽어왔다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성과 이름을 갖다 이제 따로따로 입력하려면 내가 스캔F를 갖다 이제 스캔F에서 %S를 2번 쓴다든지 성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하고 이름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를 갖다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갖다 입력 받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 getString underbar s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형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었던 성과 이름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공백이 포함된 문자까지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갖다 입력을 받을 때는 getString 계열의 함수 getString underbar s를 갖다 써라. 자 사용자한테 주소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용자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공백이 여러 번 포함됐어도 이걸 하나의 문자로 해가지고 요 str에다가 저장되는 이와 같은 경우 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출력할 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푸스트링 함수, getString 함수, 이제 푸스트링 함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자, 푸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도, 자, 얘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다 이제 출력하려, 시작 주소값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면 되는 형태들. 그러면 알아서 요 문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푸스트링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변환 코드를 갖다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다가 내가 출력하려고는 요 메시지를 갖다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별도로 주셔야 되겠죠. 큰 따옴표를. 그래야 이제 앞에다가 메시지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백이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출력 안 되고 한 줄 떨어지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문자리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문자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 받을 때는 getString underbar s라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getString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 말라. 이제 표준화 쪽에서 이제 빠졌지만 이제 보통 이제 C11 쪽에서 이제 표준화 쪽에서 빠졌어도 기존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리눅스 GCC 쪽에서 표준화 쪽에 빠졌지만 계속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이제 계속 지원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아예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입력 출력할 때 이제 푸스트링 함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 입력 주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출력하고 싶은데 푸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getString underbar s라는 함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디버깅 모드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어드레스 이쪽 이 배열에 갖다 보게 되면 요 사용자가 입력한 요 테스트 그리고 바로 자동으로 널 문자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푸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드레스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테스트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자, 널 문자. 그러면 여기 저장되면 백슬래시 n이 저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if 스트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널 문자로 이제 엔터 값을 하기 때문에 자동 줄바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력된 주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었을 때 요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붙죠. 그러면 자동으로 한 줄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드레스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한 줄 떨어지는 형태들 이와 같은 이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요 앞에 붙어 있는 함수 스캔f도 이제 fscanf라든지 fprintf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개 이제 뭐 C 맨 뒤쪽에 이제 파일 입출력 쪽에서 보겠지만, 자, 요 fgetString 함수하고 fpstring 함수를 갖다 잠깐 소개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getString underbar s라는 함수하고 틀리게 입력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더 준단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어디에서 읽어올 건지를 갖다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stdin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입력 버퍼예요. 나중에는 자, 내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자동으로 생성된 표준 입력 버퍼가 기본적으로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뭐 어떤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버퍼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작업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을 쓰든 MS 오피스를 쓰든 파워포인트 쓰든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 내가 했을 때 다 어디 올려놓고 이 버퍼에서 이제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일 버퍼죠. 그러면 버퍼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뭐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get차라든지 scanf라든지 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표준 입력 버퍼 오직 여기 한 군데서만 읽어오도록 구현에 대해서 제공되는 함수고요. 요 f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다가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아니면 요 파일 버퍼에서 읽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개의 버퍼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를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파일 입출력 쪽에 가면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이제 getString underbar s라는 함수하고 틀리게요. 똑같이 내가 이제 테스트라는 요 문자를 갖다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뭐 사용자가 뭐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하고 버퍼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칩니까? 엔터를 치죠. 그 엔터 값까지 기본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끝을 표시한 널 문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getString underbar s는 엔터 값을 저장하지 않고 f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모두 저장한다. 이 엔터 값, 사용자가 입력한 이 엔터 값까지 저장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string 함수하고 다르게 요 fstring 함수도 얘도 어디에다 출력할 건지를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이제 표준 출력 버퍼에 출력할 건지 아니면 파일에다 출력할 건지 이와 같은 뭐 어디에 출력할 건지 버퍼를 갖다 지정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어드레스 이쪽에요. 여기에 엔터 값이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 엔터를 갖다 저장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널 문자만 있어요. 그러면 한 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값이 저장돼 있을 경우 수하고 안 돼 있을 경우 수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f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한 줄 떨어짐이 처리되고요. fstring 함수는 이와 같이 엔터 값이 저장돼 있을 때만 한 줄 떨어뜨리고 그냥 널 문자만 있으면 한 줄 떨어뜨림이 안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자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런 문자열들을 갖다 입력받고 출력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용자한테 이제 학생 정보를 갖다가 입력받아서 단순하게 입력 출력을 한다고 해요. 자,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정보 같은 경우는 학번과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사용자한테 학번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학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인트 해가지고 그냥 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트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트로 하게 되면 이 정수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뭐 보통 이제 보면 이제 10자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그 대학마다 이제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문자까지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구분자까지 될 수도 있고 이제 설계 시스템 설계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 학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 학번을 우리가 이제 그 10자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자를 할 때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게 10자리지만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11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우리가 이름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 같은 경우도 저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 한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홍길동 하게 되면 한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2바이트이기 때문에 홍길동 하면 6바이트 거기에 널문자가 7바이트 또 이제 4자리 한글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다 표현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도 있고요. 뭐 영문자 기준이냐 뭐 한글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별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성별 같은 경우 이제 좀 생각을 할 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뭐를 쓸 때는 이제 한 문자로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뭐 M 또는 F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배열을 모를 때는 이제 M하고 F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어째요? 한글로 해가지고 남자 여자니까 얘가 2바이트 4바이트 기본적으로 넓은 자까지 하면 5바이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배열의 크기를 갖다 이제 얼마를 잡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번호 보면 000 자, 0000 예, 000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앞에다가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뭐 번호까지 뭐 한다든지 어떻게 설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 면 8, 9, 10에 13이죠. 넓문자까지 14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캐릭터에서 이제 주소값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갖다 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전에 이제 그 잠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이즈 오브 엔산자로 캐릭터 해가지고 캐릭터에서 ch 이코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했다고요. 사이즈 오브 엔산자로 캐릭터나 ch를 하면 1이 나와요. 근데 사이즈 오브 엔산자로 대문자 1을 하게 되면 4바이트. 시스템 내부적으로요 패딩 바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요 1바이트를 갖다 쓰고 이 패딩 바이트를 갖다 기본적으로 버려진 메모리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계를 갖다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4의 배수로 해주는 게 낫습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이제 11바이트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이제 11바이트 여기까지 11바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4의 배수기 때문에 이제 패딩 바이트 그래서 이제 다음 메모리 공간 할 때는 요 12바이트 요거는 공간을 갖다 버려버리는 이제 패딩 바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내부적으로 발생됩니다. 이거는 이제 CPU를 갖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와 같은 패딩 바이트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구조체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4의 배수로 잡아라. 이것도 8, 5로 잡나 8로 잡나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이것도 4, 3, 12, 4, 4, 16
16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4의 배수로 잡아 달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뭐 이름을 갖다가 입력 받을 수도 있겠고요. 자, 입력 받을 때는 getString 언더바 s라는 함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저장하려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시작 주소값만 이제 기본적으로 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언더바 s를 갖다 썼을 때는 사이즈 변선자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예제, 그래서 이제 문자로 처리했을 때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입력받고 출력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한 예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학번, 이름, 성별,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연락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받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출력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뭐 꾸며주는 거야. 뭐 시간 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다 문자로 잡았기 때문에 셋, 넷, 5개. 자, 여기는 연락처였고요. 자, 이와 같이 메모리 공간 확보와 입력 출력, 문자열에 대한 그냥 단순한 예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자열, 문자 배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 자, 자, 이와 같이 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회원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문자열들을 우리가 포인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와 같은 이제 문자열과 포인터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문자 상수와 문자열 상수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체의 데이터 타입하고 기본적으로 일치를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캐릭터형 포인트형 변수 PST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하이클릭사라는 문자열 상수겠죠. 그러면 이 하이클릭사라는 문자열 상수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제 1000번지부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이 하이클릭스에 대한 문자열 상수에 대한 시작 주소값 1000번지 값을 요 PSTR이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또 이거를 갖다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PSTR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포인팅 변수로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로 잡게 되면 배열로 STR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이클릭스를 갖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 STR이 요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이 가변 길이 문자열의 길이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뭐예요?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포인터형 변수만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별표 PSTR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2000번지에 있는 대상체가 되니까 H가 되겠죠. 그리고 요 PSTR 요걸로 포인트 연산을 갖다 해서 플러스 1에 대상체를 갖다 하게 되면 요 i가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첨자 연산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네. 이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그 수치 1차원 배열로 처리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 이제 차이점들만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인터형 변수와 일반 배열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PSTR은 그냥 4바이트짜리 포인터형 변수일 뿐이고 얘는 이 하이클릭스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이제 확보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자, PSTR 플러스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H를 가리키다가 한 칸 캐릭터형 크기만큼 한 칸 이동하니까 요 i를 갖다 가리키는 이유 같은 형태들이 되겠죠. 근데 어레이 플러스는 안 됩니다. 왜? 얘는 그 포인터 상수죠. 배열 이름 포인터 상수기 때문에 이 어레이가 이 i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어요. 포인터 상수에다는 플러스를 갖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포인터형 변수로 문자를 갖다 할 때는 플러스를 할 수 있지만 배열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때는 플러스를 할 수 없다. 왜? 배열 이름 자체는 포인터 상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요 하이클릭스 같은 경우는 문자 열 상수입니다. 문자 열 상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PST라는 포인터형 변수로 요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들을 PSTR 플러스 해가지고 읽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PST를 가리키는 대상체니까 뭐겠어요? 요 H 첫 번째겠죠. 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요 H를 갖다 뭘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대문자 A로 바꾸려고 시도하죠. 요 문자열 상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변수선을 통해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자열 상수들을 갖다가요 포인터로 처리할 때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PSTR에다가 요 배열 STR에 이렇게 주소값을 배열 이름만 줬으니까 요 PSTR은 뭘 가리키겠어요? 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가리키겠죠. 그래서 요 STR이 하이클릭서가 이렇게 있고 1000번지 그리고 얘는 문자 상수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고 얘는 5000번지다. 그러면 STR이니까 얘는 요 1000번지 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자, 요 문자열, 요 하이클릭서를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printf에서 %s라는 변환 코드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string이라든지 fstring 함수를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 연산을 갖다 처리할 때 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 PST를 가리키는 대상체가 뭐가 아닐 때까지,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뭐 하면서 자, 푸차로 해가지고 요 PSTR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000번지 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PSTR 플러스가 되겠죠.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PSTR을 가리키는 대상체 그 다음에 이걸 put 캐릭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고 이 PSTR을 갖다가 주소값을 뭐합니까? 플러스 1을 갖다 하니까 1001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1001번지 i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not equal 해가지고 널 문자 이걸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 PST를 가리키는 대상체가 거짓이면 이 널 문자는 기본적으로 ASCII 코드 값이 뭐가 됩니까? 0이죠. 그래서 0이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 간략하게 얘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풀 소스 코드로 해가지고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이와 같은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자열과 포인터의 관계성. 기존에 이제 1차원별로 했었던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한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응용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문자열이 있어요. 사용자한테 뭐 입력 받아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제가 뭐 자, 요런 이제 문자를 갖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거를 역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기 함수를 갖다 사용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함소출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역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입력 값은 뭐만 주냐?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값만 이렇게 넘겨준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역순 출력하는 작업들을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자, 이 역순 출력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넘겨받은 것 같은 경우는 주소값밖에 없어요. 주소값밖에. 그러면 요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str이라는 요 배열이 요 필요한 요 개수만큼 둘넷 6이니까 요렇게 이제 뭐 A부터 해가지고 B, C, D, E, F 마지막에 널 문자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가 배열 이름만 줬으니까 뭐만 넘어갑니까? 1000이라는 주소값만 얘한테 이렇게 넘겨갔겠죠. 그러면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뭐밖에 몰라요. 이 문자리 저장되어 있는 1000이라는 주소값밖에 모르죠. 그러면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A, B, C인데 A, B, C, D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E, F인데 이걸 내가 역순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렇게 이제 한 문자씩 F부터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1000번째밖에 없다고요. 자, 먼저 어디로 이동합니까? 문자열의 맨 끝,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문자열의 맨 끝을 먼저 탐색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맨 끝을 탐색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까지? 이 첫 번째까지 역순을 출력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넘겨받은 요 주소 값을 갖다가요. 자, 제가 자, ptem프라고 해가지고 자, 왜냐면 내가 이 넘겨받은 이 그 str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시작 주소 값을 내가 또 써야 되겠죠. 역순할 때 여기까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자, ptemp 자, 첫 번째 작업으로 문자열의 맨 끝을 탐색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 변수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널 문자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 되니까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ptem프가 뭘 물고 있겠습니까? 널 문자의 주소 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물고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문자열의 더 역순 출력. 자,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ptemp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를 갖다 해주겠습니까? 널 문자는 내가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ptemp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 ptemp가 뭐요? pstr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이 ptemp를 마이너스를 갖다 해주면서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역순 출력이 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완성을 했으니까요. 자, 이 경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콘스트만 더 추가시키면 되는 형태들이니까 자, 앞에서 요 메인 함수에서 str이라는 배열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a부터 해가지고 뭐 f까지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널 문자. 그럼 얘가 1000번지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다 이제 1000번지 주소값
자, 이렇게 이제 PST를 이렇게 1000이라는 주소값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받으면서 얘를 갖다 이렇게 가리키겠죠. 근데 이제 이 PSTR로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 PSTR 값이 넘어온 요 주소값 1000번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ptem프라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을 탐색하는 거, ptem프도 똑같이 뭘 가리켜요? 요 PSTR하고 똑같이 요 1000이라는 주소값을 하죠. 그러면 자, 1000번째 있는 데이터가 참이냐 거신을 본다고요.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97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 이후의 값은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tem프를 플러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템프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 자, 1000번지 뭐 1001번지 B, C, D, E, F니까 1001번지, 1002번지, 1003, 1004, 뭐 1005, 1006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while문에서 이 ptem프는 뭘 물고 끝나냐면 1006번지 널 문자가 위치하고 있는 이 1006번지 주소값을 물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출력하려고 해서 F부터 출력하죠. 이 널 문자는 굳이 출력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ptem프로 마이너스를 해줘가지고 ptem프가 얼마? 1005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자, ptem프가 뭐일 동안 PSTR 1000값보다 같거나 크거나 같을 동안 ptem프 값을 마이너스 하면서 그래서 1005번지 출력하고 뭐예요? 여기서 1004번지 뭐일 때까지 요 앞에까지 이렇게 출력해주는 역순 출력.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를 포인터를 어떻게 칠할지 배열 문자열과 포인터의 기본적인 연관성을 이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뭐 이제 경고 메시지를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ptem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함수 프로토타입을 보게 되면요, 포인팅 변수를 이렇게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캐릭터 별표 여기서 이제 요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이 PSTR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 포인팅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STR이 이렇게 있다고요. 원본 데이터를 있는데 여기를 갖다 이제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안 해주게 되면 이 PSTR이 읽기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본 데이터를 갖다 건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 뭐 PSTR이나 요 ptem프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 포인팅 변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주소값에 있는 이 대상체를 갖다가 읽기만 가능하지 간접 접근을 통해서 이 대상체 값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을 가해주는 이제 포인팅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갖다 했는데, 자, 포인터 배열이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이제 언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포인터형 변수도요, 결론은 이제 일반 변수하고 똑같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이제 그 변수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걸 갖다 이제 그룹화 시키게 되면 이제 포인터 배열을 갖다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ABC라는 이렇게 이제 그 일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가리키는 포인터형 변수를 내가 개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인트 별표를 몇 개, 포인터형 변수를 3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포인터형 변수를 몇 개? 3개. 그러니까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배열 이름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배열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일반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라든지 문자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주소값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ABC에 대한 주소값을 각각 여기가 1000번지다, 뭐 2000번지다, 3000번지다 했을 때 주소값들만을 저장하는 이와 같은 이제 포인터 배열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스템 뭐 운영체제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내부적으로도요, 이런 포인터 배열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활용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후에 이제 메인 함수가 인자값을 받는 형태들 갖다 했을 때 내가 이제 설정 안 했어도 내부적으로 이제 포인터 배열들을 갖다 만드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레이 PTR을 갖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레이 PTR 얘가 갖고 있는 것은 1000이라고요. 1000번지에 있는 뭐름이에요? 대상체.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얘가 이제 대괄호 1, 얘가 갖고 있는 게 2000번지죠. 2000번지에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3000번지에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배열할 때 첨자연산은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풀었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레이 대괄호 ptr 플러스 1을 갖다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얘가 이제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그리고 얘가 이제 붙으니까 더블 포인트형 변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0은 빠지니까 이렇게 이제 더블 포인트형 변수로 이것도 똑같이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붙으면 이렇게 더블 표현 이중 포인트형 변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단순 이제 이제 했고 이 포인터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더블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던 형태들이고요. 이 배열을 갖다가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트형 변수. 그래서 이걸 다중 포인트형 변수. 가리키는 대상체가 일반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라든지 문자가 아니고 가리키는 대상체가 포인트형 변수인 이런 다중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 때는요, 우리가 항상 얘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에서요, 이렇게 이제 그 아스테리크 문자가 2개 붙어 있든 3개 붙어 있든 4개 붙어 있든 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포인트형 변수 이 P 같은 경우는 포인트형 변수는 아스테리크 문자가 2개 붙어 있든 3개 붙어 있든 4개 붙어 있든 오직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이 P가 포인트형 변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나머지가 가리키는 대상체 데이터 유형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더블 PTR을 갖다 만들었어요. 얘가 포인트형 변수, 나머지가 뭐야? 가리키는 대상체 데이터 타입. 뭘 가리킵니까? 자, 인트 별표를 갖다 가리키는 형태들, 이 같은 형태들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그래서 이거를 참전사를 쓰지 않고요. 얘를 갖다 이제 가리키는 대상체에서 이제 PTR 플러스 해가지고, 자, 이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상체 값, 요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아스테리크 문자를 갖다 한 번 붙이게 되면 요 대상체, 두 번 붙이게 되면 요 대상체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를 갖다가 플러스 하니까 얘에서 한 칸 이렇게 4바이트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포인트형 변수로 표현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단순한 예절해 가지고 응용한 예절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자, 포인트 배열, 캐릭터 별표, 어레이 PTR이라고요. 자, 얘는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했으니까 얘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이즈 변산자로 이 어레이 PTR을 갖다 찍게 되면 내가 저장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그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필요한 개수만큼 이렇게 확보한다고요. 그래서 어레이 PTR이라는 포인터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000번지부터 얘가 1004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 문자열에 대한 주소값만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이제 5000번지부터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5000이라는 주소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얘는 6000번지 이렇게, 얘는 7000번지, 얘는 8000번지. 그래서 이제 어레이 PTR 같은 경우는 주소값 4개를 저장하도록 하기 위한 포인터 배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PTR을 갖다 가리키는 더블 PTR을 갖다가 다중 포인트형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자, 단순하게 이제 참짠산을 썼을 때 어레이 대괄호 0, 결론은 얘는 뭐예요? 5000이죠. 이 포인트별. 그러면 퍼센트 쓰니까 5000번지부터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헬로우 C가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들이고요. 얘도 어레이 대괄호 1이니까 6000이라는 주소값을 넘겨줬겠죠.
6000번지부터 뭘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자열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더블 PTR이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인 1000이라는 주소 값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더블 PTR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0번지죠. 자, 1000이라는 주소값, 1000이라는 주소값. 얘를 갖다 %s 하게 되면 1000번지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1004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뭐 5000번지, 6000번지. 얘가 이제 첫 번째 이제 5000번지가 되겠죠. 이와 같은 이제 포인트 배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 예제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포인트 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활용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 봤을 때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이 어레이 포인터 배열 이름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4개를 갖다 출력해 본 거고요. 그래서 어레이 PTR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한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더블 포인터형 변수, 즉 다중 포인터형 변수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d라고 해가지고 자, 이 어레이 PTR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까요? 자, 얘를 사이즈 변산자로 이 어레이 PTR을 갖다 이제 한번 찍어보면 얘가 메모리 몇 바이트를 갖다가 확보한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이즈 변산자에다가 뭐예요? 배열 이름만 주면 그 배열이 할당받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총 바이트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레이 PT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4개. 자, 기본적으로 캐릭터 별표나 인트 별표나 더블 별표나 포인트형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죠. 내가 4개를 갖다 저장하니까 얘를 갖다 생략했어도 이와 같이 16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여기에서 헬로 C 뿔뿔 이와 같은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 값들을 갖다 각각 저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블 PTR은 요 시작 주소 값, 요걸 갖다 이제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문자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배열에서 했었던 수치형 데이터들을 갖다 했는데 캐릭터형들을 갖다 그룹화시킨 문자 배열, 즉 문자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자열은 뭐예요? 널 문자로 끝난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자열들을 우리가 포인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이런 포인터형 변수들을 갖다가 그룹화시킨 포인터 배열이라는 좀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을 갖다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